일본 사람 10명 중 7명은 본 적 있고 우리나라 사람도 한 번씩은 들어본 적은 있다는 바로 그 만화입니다. 원작인 만화책이 완결된 지 30년 가까이 된 상태에서 영화화되면서 홍콩, 대만, 중국 주변 아시아권 사람들에게까지 큰 반향을 얻고 있습니다. 슬램덩크는 제가 아무것도 모를 순수한 8살 해적판으로 만나 내적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만화입니다. 웹툰이 없던 당시의 출판 만화가에 대한 꿈을 지펴주었고 6학년 졸업 전까지 야금야금 모은 31권 전체를 엄마 친구에게 사기당해 뺏기고만 가슴 아픈 추억이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슬램덩크에 대한 한간의 고정관념들 중 이 좋은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몇 가지 프레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슬램덩크는 농구 만화다. 제목처럼 슬램덩크에서 농구를 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르를 따지자면 스포츠물 이전의 청춘물이고 엄연한 연애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보신 많은 분들 말씀처럼 농구의 룰을 알지 못하는 건 이 만화를 보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화 속의 명언인데 다소 식상해진 표현을 빌리자면 슬램덩크에서 농구는 정말 거 될 뿐입니다. 게다가 주인공 강백호를 통해서 농구의 기본 룰들을 친절히 알려주기까지 하니 별로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농구의 매력이 뭔지 저절로 알게 됩니다. 슬램덩크는 남자 만화다.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표지부터 농구복을 입고 농구공을 쥔 남자들이 잔뜩 나와서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자분들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는 한 슬램덩크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보게 될 모든 만화를 통틀어 가장 잘생긴 남자들이 나오는 만화입니다. 잘생겼다는 말을 꼭 쓰고 싶진 않았지만 슬램덩크를 좋아하는 남자분들 반응을 보면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중요한 건 저는 영화든 드라마든 재미의 90%는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슬램덩크 캐릭터들은 실존하지 않는 만화 속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릴 적 함께 놀았던 학교 친구 또는 짝사랑했었던 교회나 졸업과처럼 왠지 몰라도 다른 영화와 비교해 훨씬 리얼감이 큽니다. 캐릭터들이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동일시될 수 있는 건 작가의 역량이 그만큼 큰 것도 있지만 작가 본인도 청춘의 한가운데 이 작품을 그려냈기 때문에 순수한 설렘과 청춘의 감성을 좀 더 실감나게 담아낼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슬램덩크는 3040 전용 만화다. 단호하게 아닙니다. 관련 기사들이 주로 3040 남자들만 이 영화를 보는 것처럼 강조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당연히 저 같은 남자 아닌 여자, 아재 아닌 아줌마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슬램덩크의 내용 자체가 시대와 연령을 떠나 모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성장물이기 때문에 최근 영화로 부활한 슬램덩크가 3040 남자들만 좋아하고 단지 그들만을 위한 영화인 것처럼 단정 짓는 건 이 작품을 평범하고 순수하게 감상할 수 있는데 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화가 연재된 시대가 90년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메인 관람층이 지금의 3040 남자로 유추되는 게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기왕 연령대를 표시해야 한다면 제가 슬램덩크를 처음 접할 수 있도록 본의 아니게 도움을 준 친척 오빠들 나이도 포함시켜 30만 4050 남자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밖에 설마 아직까지 이런 분은 없으실 거라 생각하지만 만화가 그래봤자 애들 보는 만화지 다 큰 어른이 돼서 피터팬 증후군이냐 하시는 분들이나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 특정 취향을 대상으로 한 오타쿠 만화일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슬램덩크는 퀄리티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나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7년 전 원작에 대한 기억이 거의 날아간 상태에서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봤고 세월만큼 오랫동안 잠겨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활짝 열리면서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알 수 없는 설렘으로 살짝 들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닐 테지만 지금 제 나이대의 분들은 아마도 뭔가 목적 없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대상이 많이 사라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회생활하는 중 당한 것, 참는 것 이런 것이 일정 수준 넘게 누적되면서 분노장애라기보단 영혼의 건조증 같은 게 생긴다고 해야 할까요? 워라벨이랑은 조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이나 휴가 등 책임면에서 먼저 해야만 하는 일들에 우선순위를 냈고 일에서 짬은 늘었어도 여전한 노동의 지켜움, 틈만 나면 터지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부딪히며 극복 또는 견딘만 있을 뿐 설렘이라는 감정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단어만 기억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다 갱년기 권태기 등 온갖 기로 끝나는 신체적인 노화와 함께 남의 것 부모의 것인 줄만 알았던 증상들이 슬슬 내 삶으로 침범해 들어오는 때이기도 합니다. 조금 오그라드는 비유긴 합니다만 나이 들어 다시 만난 첫사랑이 처음처럼 그대로 좋아진 느낌. 나는 이미 늙은 상태인데 상대는 그 모습 그대로 있고 심지어 더 매력적이 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진가를 더 못 알아줬구나. 역시나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었어. 소소했지만 확실한 행복이었음을 확신하게 되고요.
현실 세계였다면 보통은 내가 미쳤었나 하는 의문과 함께 흑역사로 남겠지만 슬램덩크는 놀랍게도 첫사랑의 복귀,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꼭 실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도 내가 실존했던 과거 속 추억들 자체도 또 설령 그것이 만화 캐릭터라고 해도 역시 설렘과 이태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슬램덩크는 알려주었습니다. 소설을 영화화했을 때 원작의 감동을 그대로 옮기기 쉽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만화책을 보는 동안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스크린 속에서 되살렸다는 자체가 대단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어린 시절 슬램덩크를 보며 눈앞의 설렘에 충실했던 순간들이 생각이 났고 창가에 말라버린 다육이처럼 존재하는 줄도 모른 채 오랜 시간 세월 속에 방치해둔 나의 좋아함들이 생각나서 스스로에게 많이 미안해진 시간들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거 이거야? 내가 설레했던 거 이거야? 인생이 신호를 보내오는 타이밍에 만난 더 퍼스트 슬램덩크. 이제는 내 기호, 내 취향, 내 추억 어느 것 하나도 다른 명분들과 바꾸지 말고 하나하나 챙기라고, 그마저도 다 사라지기 전에 붙잡으라고 알려주는 어떤 사인처럼 느껴지는 영화였습니다. 원작가 이노우에다 케이코는 30년 전 한 장 한 장 만화책을 넘기며 두근두근했던 그 느낌을 30년 후에도 스크린을 통해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거짓말 같은 경험을 팬들에게 안겨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만 1억 7천 부 넘게 만화책이 팔렸음에도 영화 제안을 10년을 거절하고 또 10년을 들인 끝에 실사영화 뺨치는 리얼함과 완벽한 연출력으로 명성을 입증한 왕노력파 작가 이노우에다 케이코. 아직까지 슬램덩크를 일종의 레트로 붐이라고 생각하고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작가의 기나긴 발자취가 영화 속에 어떻게 축적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디즈니판 애니메이션과는 또 다른 색다른 생동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